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윤리위에 불려갔는데 원래는 오늘 중으로 이게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그 윤리위에 나간 4사람이 뭐 기피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윤리 활동을 좀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조금 전에 들어온 머니투데이 기사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4사람이 오늘 윤리위에 쭉 갔는데 기피 신청부터 선처 탄원까지 4인 4색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지금 이 4사람이 우선 이제 먼저 윤리위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것이 당원권 정지입니다. 제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원권 정지면은 당원권이 예를 들어서 한 2년이 정지가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는 출마를 못하죠. 공천을 못 받죠. 당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는데 일단 윤리위를 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징계 절차 막바지에 돌입을 했는데 이 4사람이 소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좀 이제 해방을 놓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경태는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에게 지고 나니까 자기 친정 원래 있던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박덕흠 찍지 마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권영진은 멱살잡이 윤리위 상임위 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를 했고, 서범수, 진종호는 돌려차기 부적절한 농담을 한 그 사람이죠. 그리고 진종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돌려차기 농담에 같이 응했던 그 부분이 있고, 나는 뭐 발보다는 손을 잘 쓴다. 뭐 사격선수 출신이라고 그런 이야기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해당 행위죠. 조금 전에 그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고 해당 행위. 부산복합에 출마한 개파 보스 한동훈을 위해서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한 그런 두 가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출석을 한 진종호가 소명을 하는 대신 가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신 기피 신청을 하겠다. 윤리위원 기피 신청. 법률 대리인이 친한계인 박상수 변호사인데, 박상수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윤리위원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다 당원 당규를 찾아보고 자정까지 윤리위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윤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을 했으나 윤리위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기피 대상일 수도 있는 윤리위원이 있는 상황에 소명에 나서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무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처럼 시간 끌 때 이재명 많이 했죠. 재판부 기피 신청. 이제 그런 식으로 윤리위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끌고 윤리위를 이렇게 좀 훼손시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장 낙선 종용했다는 의혹. 조경태는 나를 이렇게 민주당하고 이렇게 했다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2025년 대선에서 후보 교체 시도가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다른 걸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항변을 했다는 것이고, 권영진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사람은 별도의 발언 없이 당사를 그냥 빠져나갔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저희 입장에 대해 진솔하게 소명을 했다. 그래도 권영진은 소명을 했네요.
돌려차기 논란 빚은 서범수, 진종호는 그 돌려차기 피해자죠. 가명으로 이제 책을 아마 내기도 했을 겁니다. 김진주 씨가 나와서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데 선처를 호소를 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사인사색으로 윤리위 소명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결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기피 신청을 하고 하니까는 오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하지 않고 조만간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보면은 당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단계인데 이 중에서 아마 탈당 권고나 제명보다는 당원권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원권 정지는 한 달 이상 3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년, 2년 이렇게 나오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저 사람들의 얼굴은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부에서 뭐 비판을 하는데도 마이웨이식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죠.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이제 그립을 아주 세게 쥐고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당원협의회, 25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당협위원장도 전부 다 원점에서 다 검토해서 현역위원회라도 바꿀 차로면 바꾸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 드라이버를 걸고 있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강경 드라이버를 걸고 장동혁 사퇴론이 지금 다시 또 여기저기서 불거지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이제 숙지게 된 이유가 바로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앞장섰고 그게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이 특검법에 합의가 됐죠. 그런데 오늘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1명을 이재명이 선택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 2명 중에서 이태한 검사 출신인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검사를 19년 동안 재직을 했고 이태한 특검 재직을 했고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도 맡았고 앞으로 최장 170일 동안 선관위를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이런 겁니다. 12개 항목인데 의결 없이 투표지 인쇄 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했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투표지 부족 사태. 그리고 투표자 수 가감, 지침, 윗선에서 관여를 했나. 투표자 수를 전산에서 오입력한 거.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막 조작을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그리고 노태악, 외유성 출장, 뭐 정관업체 몰아주기 이런 데도 수사 대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보면은 인지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특검이 그렇게 해서 별건 수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별건 수사라기보다는 특검이 이태한 특검이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수사 대상은 부실 부분에 일단 맞춰져 있습니다. 부실 부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선거인 명부가 사라졌다거나 또는 전산의 투표자 수를 오입력해서 나중에 그것을 뭐 수정을 하면서 사실상 조작 비슷하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의 12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선관위 자체의 내부 문제하고 노태악 외유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부정선거, 부실을 넘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 전에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은 마치 음모론자처럼 취급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실 선거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는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는 여전히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론 뭐 이렇게 몰아붙이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부실 선거가 실제로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래서 부실을 넘어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반드시 가려내야 됩니다. 있었으면 있었던 대로 없으면 없었던 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특검이죠.
그 다음에 그전에 합동수사본부가 있었지만은, 거기서 합수본에서, 선관위 서버도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특검에서 그것을 넘겨받아서, 부실을 넘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조차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됐고, 그것을 이끌어갈 특검이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장동혁 대표의 공로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늘 그 윤리위, 제가 오늘 결과가 처음에는 한 밤늦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순서를 제일 뒤로 잡아서 계속 그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